뭐 나쁜 말로 하면은 신분 세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막장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약쟁이, 마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결혼하기 전에 딸린 애까지 있었어요. 이러한 가난했던 싱글맘이 한나라에 존경받는 왕세자빈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꿈만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왕실에서는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요, 전통적으로 왕가끼리의 혼인만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아무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핏줄, 어떻게 보면은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왕가, 그 왕실 가문끼리 계속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그 추세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자유연애로 대세를 굳혀가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여자친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돈도 있고 왕자고 또 연애까지도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참 부러울 뿐이죠. 아무리 자유연애라고 하지만 정말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인 로얄 패밀리, 왕실 가문이잖아요. 자유연애라고 해도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교계에서 노는 물이 비슷하니까 이 조건도 그다지 틀리지 않은 그런 귀족들이나 부자를 만나가지고 끼리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인성, 학력, 집안, 품위 같은 것도 다 따져보는 거죠. 그런 배필을 만나가지고 별탈 없이 온 국민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도 하면서 평화롭게 산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어른들 말씀 중에 저도 이 말을 정말 안 믿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학력이나 재력, 환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시민이 왕실가의 여자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신데렐라 드림을 이루어낸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마약 중독의 싱글맘이었던 가난한 그녀가 존경받는 왕세자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화와도 같은 스토리가 실제 우리 곁에 일어났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현 노르웨이 왕세자비인 메테 마리라고 합니다. 그녀는 유럽의 다른 왕세자빈들과는 전혀 다른 배경과 과거를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잘 보세요. 금발의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죠. 요즘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인 신분 세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그녀는 약쟁이였습니다. 그녀는 청소년기 때부터 유난히 튀는 행동과 방탕한 생활에 젖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일찍이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어머니 밑에서 나라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냥 가정 환경이 썩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스트리퍼랑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 충격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담배를 핀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이 이렇게 불우해서 그런지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공부에 흥미도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도 그냥 의미 없이 다니다가 1년 늦게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유급을 당한 거죠. 그 후에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전입 가경으로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개념의 교환학생으로 가서 딸기 농장에서 일했으나 암페타민, 코카인 소지 혐의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국제적 망신을 당한 거죠. 또한 현실에 반항한답시고 삭발도 하고 자신보다 훨씬 연상의 마약 중독자와 연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자면 새로운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광란의 파티를 즐기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아니,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겠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인드를 가졌던 여자였던 거예요. 결국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하고 당시 유행했던 하우스 파티에도 빠져들게 됩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들 하우스 파티 하면은 뭐 집에서 파티 여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우스 파티란 이름 그대로 집에서 건전하게 하는 파티가 아니라 비밀리에 참가자들을 모아 집단 섹스를 하는 마약 파티를 말하는 겁니다. 메테마리는 이 파티에 빠져들게 되었고 쾌락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갈 때까지 가게 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 메테마리,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메테마리가 정말 미쳤어요. 마약까지도 하고 뭐 외국 갔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뭐 담배 술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이 하우스 파티라고 마약을 흡입하면서 환각 상태에서 모르는 남자들과 그냥 섹스,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거에 탐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란의 파티에 빠져들게 되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지하세계의 보스라고 불리던 마약 밀매 조직의 보스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했던 여자라는 거죠. 뭐 여자의 과거는 알면 좋을 것이 없다, 여자의 과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메테마리의 전적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화려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메테마리의 불행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동거하던 남자가 10대들을 상대로 난교 파티를 계획하다가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테마리는 불같은 짧은 사랑의 결과로 미혼모가 되어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오슬로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았고 번듯한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애딸린 가난한 싱글맘이 된 거예요. 아무리 복지 정책이 잘 이루어진 북유럽의 노르웨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싱글맘은 절대 빈곤층의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백화점 패션쇼의 모델, 식당 종업원,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들을 양육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모성애는 있었나 봅니다. 아기를 버리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신나게 노는 걸 너무나 좋아했던 그녀는 역시나 신나게 놀게 됩니다. 마약 파티에서 친해진 케이블 방송국의 직원을 통해 데이트 프로그램, 흔히 말하는 짝짓기 프로그램에 일반인 참가자로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개방적인 유럽 국가라고 하지만 마약 파티에서 친해진 방송국 직원을 통해서 데이트 프로그램에 참가자로 출연이라, 저는 살짝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세이브가 안 되는 인생을 이렇게 신나게 화려하게 불태우다가요, 자신의 아들이 2살이 되던, 그녀가 28살이 되던 해에 야외 음악 축제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백마를 타고 그녀에게 다가온 왕자님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뒤에 서글서글하게 잘생긴 남자가 보이시나요? 바로 노르웨이의 호콘 마그누스 왕세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왕세자를 끓여 삶은 건지 자신에게 푹 빠져버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데이트를 즐기던 장면인데요. 왕세자 신분에도 수수하게 입으시고 정말 훈남이죠. 인성도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호콘 왕세자는 도전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 미혼모인 메테마리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 왕세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다 만나고 뭐 조건 좋은 여자 다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건지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지 미혼모에다가 마약쟁이, 약쟁이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열애 사실이 조심스럽게 공개되면서 언론과 누리꾼들은 이 메테마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파스 형님들이 정말 미치도록 신상 터는 것처럼, 아니 우리 왕자님의 연인이 된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금지된 사랑, 사람들이 다 말리는 사랑이라
더욱더 끌렸었던 것인지 급기야 호콘 왕세자는 궁전을 뛰쳐나와 메테마리와 그녀의 아들 마리우스까지 데리고 오슬로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메테마리와 결혼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의 힘이 정말 위대한 것인지 한나라의 왕위 계승자가 마약 중독에 딸린 애까지 있는 싱글맘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영화와도 같은 스토리죠. 이 세상엔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큰 이 둘의 열애 사실이 조심스럽게 공개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과 누리꾼들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고. 순식간에 그녀의 너무나도 화려했던 과거는 논란의 불씨를 지폈고 90%를 자랑하던 압도적 지지를 자랑하던 노르웨이 왕실의 지지도가 50%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왕실 폐지 시위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왕실과의 위험과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위태롭게 된 거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노르웨이 왕실이 이러한 추태를 벌이다니. 우리 왕세자가 정신이 나갔군.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니까 이들이 방법을 도모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결국 눈물의 사과를 결심한 메테마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분별한 과거로 인하여 지금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두 번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는 삶의 한 부분이며 개인적인 일로 묻어두고 싶다. 더 이상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질 않길 바란다. 그리고 여자의 마지막 무기를 썼는데요. 자신의 과거를 늘 후회했고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며 펑펑 울고 불며 한 편의 드라마를 썼다고 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과거가 너무 문란했다,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용서를 빈 거예요. 이 눈물 작전이 통했을까요? 정말 크나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전역으로 생중계되었던 이 기자회견은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조차 연민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사흘 후에 노르웨이 국민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메테마리의 눈물쇼에 노르웨이 국민들의 동정론이 커지면서 너무나도 크나큰 효과를 얻었던 거죠.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왕족 가문과 평민의 그 크나큰 신분 차이를 이겨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숭화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1년 8월 25일 기자회견 사흘 후에 왕세자와 결혼에 성공을 하는 메테마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축하를 해줘야겠죠. 메테마리, 당신은 낯선 미래에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점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주례를 맡은 군나르 스티알세스 주교의 주례사도 역시나 이 메테마리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호콘 왕세자가 인성이 좋은 건지 정말 사랑이라는 달콤한 묘약에 취해서 호구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난 후에
노르웨이 전국에 생중계된 연회장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메테마리, 난 당신을 사랑하오. 결혼 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에 감사하오. 당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마리우스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에 감사하오. 그의 이 인사말은 신부와 하객은 물론 전파를 타고 노르웨이의 전 국민을 감동시켰다고 하네요. 우리 같은 범인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대인배다운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훗날 결혼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할 생각도 했다라는 발언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왕위까지 미련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로맨티스트일까요? 메테마리가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아들 마리우스는요, 노르웨이 왕실에서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의 결혼식 날 들러리를 서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사람 팔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결혼 후 3개월 동안 공주 수업을 받으며 어둡고 거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갈색 머리도 항상 백금발로 염색, 그리고 면바지와 청바지 대신 말렌티노와 디올의 드레스를 입으며 우아한 왕세자비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거친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한나라의 왕세자비에 맞는 고급진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약간 우울하고 이 와이드한 모습에서 이렇게 우아하고 고급진 분위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역시나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호콘 왕세자와 사이에서 아들과 딸도 낳았고요. 이 전 동거남의 아들 마리우스도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에요. 그녀의 원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또한 왕세자비의 직책에 맞게 국내외적인 업무도 펼치면서 잡음 없이 착실히 왕실 생활에 적응하는 그녀의 모습들입니다. 이 UN 본부에서 열린 인권 관련 행사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연설하는 모습을 메테마리 노르웨이 왕세자비가 경청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왕실 전용기에서 자신의 비서에게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하는 메테마리의 모습이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떠한 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다는 아니지만 그 높은 위치에 계신 몇 분들의 갑질 문화는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결국 노르웨이 왕실은요, 왕세자비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예민해져서 사건을 일으킨 거다, 부랴부랴 사과 성명을 내었으나 피해자인 비서 힐데 하랄드 스타트는 왕세자비 메테마리의 사과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터프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입가경으로 동거를 했던 예전 남자친구가 과거에 찍은 섹스 테이프를 유출하겠다고 난리를 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마저도 결혼 전에 그녀의 난잡했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만인의 입에 안주거리로 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메테마리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나 봐요. 자신의 친가족들이 언론에 그녀의 과거를 폭로할 정도면은 정말 인생 헛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었어도 과거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지 않았으면은 그것들이 독이 되어서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지금 메테마리처럼 늘 명심하세요. 그리고 2012년 노르웨이 궁전 직원이자 메테마리의 친구인 동성애자 부부가 인도 대리모를 통해서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해요. 그래서 메테마리가 비자가 만료된 그들을 대신해서 직접 인도에 가서 그들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아니, 왜 이 일이 비밀리에 실행됐고 문제거리가 되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노르웨이에서는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노르웨이 사회에서는 아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왕실가의 여자가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된 거죠. 이렇게 왕세자비의 행실이 자주 언급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녀의 눈물쇼를 믿고 기회를 주었던 노르웨이 국민들의 실망감은 정말 대단했겠죠. 그녀로 인해 차라리 노르웨이 왕위 계승을 하콘 왕세자의 누나인 마르타 공주가 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의 하콘 왕세자가 그놈의 사랑이 뭔지 정말 왕위 계승도 못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요, 차기 왕위 계승자로 거목된 마르타 공주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하콘 왕세자의 친누나 마르타 공주는요, 죽은 자가 눈에 보이고 자신은 동물 그리고 영혼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또한 천사와 소통할 수 있는 엔젤 스쿨을 설립하겠다는 등 이 사진에 천사 날개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동생 부부 못지않는 기괴한 행동들을 하여 가지고 그냥 예정대로 하콘 왕세자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노르웨이 왕실이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마약 중독 싱글맘에서 왕세자비까지, 이제는 왕비가 되어버린 메테마리입니다. 방탕한 사생활이나 미혼모라는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인간 승리의 모습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 과거를 숨기고 남자 하나 잘 물어서 팔자 고친 여자로 생각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메테마리의 그 방탕하고 어두운 과거를 용서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노르웨이 사회가 있었기에 이 모든 영화와도 같은 이야기가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는 삶의 한 부분이며 개인적인 일로 묻어두고 싶다. 더 이상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질 않길 바란다. 그리고 여자의 마지막 무기를 썼는데요. 자신의 과거를 늘 후회했고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며 펑펑 울고 불며 한 편의 드라마를 썼다고 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과거가 너무 문란했다,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용서를 빈 거예요. 이 눈물 작전이 통했을까요? 정말 크나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전역으로 생중계되었던 이 기자회견은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조차 연민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사흘 후에 노르웨이 국민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메테마리의 눈물쇼에 노르웨이 국민들의 동정론이 커지면서 너무나도 크나큰 효과를 얻었던 거죠.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왕족 가문과 평민의 그 크나큰 신분 차이를 이겨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숭화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1년 8월 25일 기자회견 사흘 후에 왕세자와 결혼에 성공을 하는 메테마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축하를 해줘야겠죠. 메테마리, 당신은 낯선 미래에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점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주례를 맡은 군나르 스티알세스 주교의 주례사도 역시나 이 메테마리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호콘 왕세자가 인성이 좋은 건지 정말 사랑이라는 달콤한 묘약에 취해서 호구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난 후에 노르웨이 전국에 생중계된 연회장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메테마리, 난 당신을 사랑하오. 결혼 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에 감사하오. 당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마리우스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에 감사하오. 그의 이 인사말은 신부와 하객은 물론 전파를 타고 노르웨이의 전 국민을 감동시켰다고 하네요. 우리 같은 범인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대인배다운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훗날 결혼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할 생각도 했다라는 발언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왕위까지 미련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로맨티스트일까요? 메테마리가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아들 마리우스는요, 노르웨이 왕실에서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의 결혼식 날 들러리를 서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뭐 나쁜 말로 하면 신분 세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막장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약쟁이, 마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결혼하기 전에 딸린 애까지 있었어요. 이러한 가난했던 싱글맘이 한나라에 존경받는 왕세자빈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꿈만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왕실에서는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요, 전통적으로 왕가끼리의 혼인만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아무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핏줄, 어떻게 보면은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왕가, 그 왕실 가문끼리 계속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그 추세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자유연애로 대세를 굳혀가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여자친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돈도 있고 왕자고 또 연애까지도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참 부러울 뿐이죠. 아무리 자유연애라고 하지만 정말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인 로얄 패밀리, 왕실 가문이잖아요. 자유연애라고 해도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교계에서 노는 물이 비슷하니까 이 조건도 그다지 틀리지 않은 그런 귀족들이나 부자를 만나가지고 끼리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인성, 학력, 집안, 품위 같은 것도 다 따져보는 거죠. 그런 배필을 만나가지고 별 탈 없이 온 국민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도 하면서 평화롭게 산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어른들 말씀 중에 저도 이 말을 정말 안 믿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학력이나 재력, 환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시민이 왕실가의 여자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신데렐라 드림을 이루어낸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마약 중독의 싱글맘이었던 가난한 그녀가 존경받는 왕세자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화와도 같은 스토리가 실제 우리 곁에 일어났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현 노르웨이 왕세자비인 메테마리라고 합니다. 그녀는 유럽의 다른 왕세자빈들과는 전혀 다른 배경과 과거를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잘 보세요. 금발의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죠. 요즘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인 신분 세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그녀는 약쟁이였습니다. 그녀는 청소년기 때부터 유난히 튀는 행동과 방탕한 생활에 젖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일찍이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어머니 밑에서
나라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냥 가정 환경이 썩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스트리퍼랑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 충격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담배를 핀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이 이렇게 불우해서 그런지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공부에 흥미도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도 그냥 의미 없이 다니다가 1년 늦게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유급을 당한 거죠. 그 후에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전입 가경으로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인 참가자로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개방적인 유럽 국가라고 하지만 마약 파티에서 친해진 방송국 직원을 통해서 데이트 프로그램에 참가자로 출연이라 저는 살짝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세이브가 안 되는 인생을 이렇게 신나게 화려하게 불태우다가요, 자신의 아들이 2살이 되던 그녀가 28살이 되던 해에 야외 음악 축제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백마를 타고 그녀에게 다가온 왕자님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뒤에 서글서글하게 잘생긴 남자가 보이시나요? 바로 노르웨이의 호콘 마그누스 왕세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왕세자를 끓여 삶은 건지 자신에게 푹 빠져버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데이트를 즐기던 장면인데요. 왕세자 신분에도 수수하게 입으시고 정말 훈남이죠. 인성도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호콘 왕세자는 도전을 좋아하는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 미혼모인 메테마리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 왕세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다 만나고 뭐 조건 좋은 여자 다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건지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지 미혼모에다가 마약쟁이, 약쟁이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열애 사실이 조심스럽게 공개되면서 언론과 누리꾼들은 이 메테마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파수 형님들이 정말 미치도록 신상 터는 것처럼, 아니 우리 왕자님의 연인이 된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금지된 사랑, 사람들이 다 말리는 사랑이라 더욱더 끌렸었던 것인지 급기야 호콘 왕세자는 궁전을 뛰쳐나와 메테마리와 그녀의 아들 마리우스까지 데리고 오슬로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메테마리와 결혼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의 힘이 정말 위대한 것인지 한나라의 왕위 계승자가 마약 중독에 딸린 애까지 있는 싱글맘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영화와도 같은 스토리죠. 이 세상엔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큰 이 둘의 열애 사실이 조심스럽게 공개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과 누리꾼들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고. 순식간에 그녀의 너무나도 화려했던 과거는 논란의 불씨를 지폈고 90%를 자랑하던, 압도적 지지를 자랑하던 노르웨이 왕실의 지지도가 50%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왕실 폐지 시위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왕실과의 위엄과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위태롭게 된 거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노르웨이 왕실이 이러한 추태를 벌이다니. 우리 왕세자가 정신이 나갔군.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니까 이들이 방법을 도모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결국 눈물의 사과를 결심한 메테마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분별한 과거로 인하여 지금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2번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말 사람 팔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결혼 후 3개월 동안 공주 수업을 받으며 어둡고 거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갈색 머리도 항상 백금발로 염색,
그리고 면바지와 청바지 대신 말렌티노와 디올의 드레스를 입으며 우아한 왕세자비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거친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한나라의 왕세자비에 맞는 고급진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약간 우울하고 이 와이드한 모습에서 이렇게 우아하고 고급진 분위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역시나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호콘 왕세자와 사이에서 아들과 딸도 낳았고요. 이 전 동거남의 아들 마리우스도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에요. 그녀의 원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또한 왕세자비의 직책에 맞게 국내외적인 업무도 펼치면서 잡음 없이 착실히 왕실 생활에 적응하는 그녀의 모습들입니다. 이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인권 관련 행사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연설하는 모습을 메테마리 노르웨이 왕세자비가 경청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왕실 전용기에서 자신의 비서에게 욕을 하고 손찌검을 하는 메테마리의 모습이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떠한 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다는 아니지만 그 높은 위치에 계신 몇 분들의 갑질 문화는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결국 노르웨이 왕실은요, 왕세자비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예민해져서 사건을 일으킨 거다 부랴부랴 사과 성명을 내었으나 피해자인 비서 힐데 하랄드 스타트는 왕세자비 메테마리의 사과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터프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입가경으로 동거를 했던 예전 남자친구가 과거에 찍은 섹스 테이프를 유출하겠다고 난리를 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마저도 결혼 전에 그녀의 난잡했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면서 만인의 입에 안주거리로 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메테마리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나봐요. 자신의 친가족들이 언론에 그녀의 과거를 폭로할 정도면은 정말 인생 헛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었어도 과거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지 않았으면은 그것들이 독이 되어서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지금 메테마리처럼 늘 명심하세요. 그리고 2012년 노르웨이 궁전 직원이자 메테마리의 친구인 동성애자 부부가 인도 대리모를 통해서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해요. 그래서 메테마리가 비자가 만료된 그들을 대신해서 직접 인도에 가서 그들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아니, 왜 이 일이 비밀리에 실행됐고 문제거리가 되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노르웨이에서는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노르웨이 사회에서는 아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왕실가의 여자가, 그리고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개념의 교환학생으로 가서 딸기 농장에서 일했으나 암페타민, 코카인 소지 혐의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국제적 망신을 당한 거죠. 또한 현실에 반항한답시고 삭발도 하고 자신보다 훨씬 연상의 마약 중독자와 연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자면 새로운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광란의 파티를 즐기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아니,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겠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인드를 가졌던 여자였던 거예요. 결국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하고 당시 유행했던 하우스 파티에도 빠져들게 됩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들, 하우스 파티 하면은 뭐 집에서 파티 여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우스 파티란 이름 그대로 집에서 건전하게 하는 파티가 아니라 비밀리에 참가자들을 모아
집단 섹스를 하는 마약 파티를 말하는 겁니다. 메테마리는 이 파티에 빠져들게 되었고 쾌락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갈 때까지 가게 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 메테마리,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메테마리가 정말 미쳤어요. 마약까지도 하고 뭐 외국 갔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뭐 담배 술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이 하우스 파티라고 마약을 흡입하면서 환각 상태에서 모르는 남자들과 그냥 섹스,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거에 탐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란의 파티에 빠져들게 되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지하세계의 보스라고 불리던 마약 밀매 조직의 보스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했던 여자라는 거죠. 뭐 여자의 과거는 알면 좋을 것이 없다, 여자의 과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메테마리의 전적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화려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메테마리의 불행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동거하던 남자가 10대들을 상대로 난교 파티를 계획하다가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테마리는 불같은 짧은 사랑의 결과로 미혼모가 되어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오슬로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았고 번듯한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애딸린 가난한 싱글맘이 된 거예요. 아무리 복지 정책이 잘 이루어진 북유럽의 노르웨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싱글맘은 절대 빈곤층의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백화점 패션쇼의 모델, 식당 종업원,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들을 양육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모성애는 있었나 봅니다. 아기를 버리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신나게 노는 걸 너무나 좋아했던 그녀는 역시나 신나게 놀게 됩니다. 마약 파티에서 친해진 케이블 방송국의 직원을 통해 데이트 프로그램, 흔히 말하는 짝짓기 프로그램